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3년은 개묘년이죠.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새해가 되면 꼭 빠짐없이 나오는 얘기가 삼재에 관한 얘기입니다. 3년마다 찾아오고 3년 동안 재수가 없다고 하는 삼재. 23년 개묘년의 삼재띠는 신자, 진띠에 해당되는 원숭이, 쥐띠, 용띠이죠. 과연 삼재란 무엇이고 그 삼재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재는 삼재팔란이라고 그럽니다. 세 가지 재앙과 8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세 가지 재앙은 천지인 재앙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재앙, 땅으로부터 오는 재앙, 사람에게서 오는 재앙, 그리고 8가지 어려움을 3년 동안 겪는다. 그래서 삼재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들삼재, 둘삼재, 날삼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재는 3년 동안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해 들어오는 삼재, 들삼재, 둘째 해 눌러앉은 삼재, 눌삼재, 셋째 해는 날삼재, 나가는 삼재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복삼재, 악삼재라고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무려 3년간이나 재수가 없다는 삼재,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옛날에도 삼재라는 게 존재했을까요? 조선시대 말기의 문헌을 보면은요, 삼두일족 그림이 나옵니다. 머리는 3개이고 다리는 하나인 이런 매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삼재에는 이런 삼두일족을 가진 매를 부적으로 쓰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즉 머리가 3개니까 부리도 3개일 것이고 재앙을 쪼아 없애버린다,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삼재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는 동양 철학 또는 명리학의 기본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한데요. 재미있는 개념들입니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개념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음양오행 많이 들어본 말일 거고요. 사방 그리고 삼합 이 3가지 이론을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은 우리가 많이 쓰는 일, 월, 화, 수, 목, 금 일주일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일, 월, 달과 해, 밝음과 어둠을 얘기하는 거고요. 화, 수, 목, 금, 토 이것은 5가지 세상을 이루는 원리, 요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명리학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이것의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목, 화, 토, 금, 수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나무를, 그리고 화는 불을, 토는 흙을, 금은 돌을, 수는 물을 각각 상징을 하게 됩니다. 그림을 보면은 각각의 오행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가지고 각각의 또 모양과 각각의 색깔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 하면 그린색, 녹색의 상징을 가지게 되고요. 화는 붉은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우리가 황금돼지 이것도 다 이 토와 관련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금은 흰색, 그리고 수는 마지막으로 검정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토끼 해다라고 하는 얘기는 올해가 수의 해다, 물의 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음양오행을 간단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어서 12간지도 마저 보죠. 12간지, 12지지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12띠를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 다들 알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쥐띠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이렇게 이어져서 한 해를 돌아오게 되는데요. 12동물 많이 생각나는 숫자가 있죠. 1월부터 12월까지 원래는 12월 12달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12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알아둘 개념이 충이라는 개념이에요. 서로 충돌한다 이렇게 보면 쉬울 텐데요. 그림을 보면은 12동물들 중에 서로 맞은편에 있는, 즉 한 바퀴를 빙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서로 맞은편에 있는 동물과는 띠가 충돌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22년에는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는 그 맞은편으로 가보면은 원숭이띠가 있어요. 이 두 띠는 서로 충돌한다는 거죠. 그래서 22년에 호랑이띠가 되면 원숭이띠는 좀 약해진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원리로 25년이 되면은 뱀띠 해가 됩니다. 뱀띠에는 맞은편에 있는 돼지띠하고 서로 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년 뱀띠 해가 되면은 돼지띠들은 좀 약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속담에 6살 차이는 결혼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것도 이런 12간지의 충에서부터 비롯된 개념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방 가보시죠. 사방 또는 방합이라고 그럽니다. 방이 서로 합한다, 서로 화합한다, 맞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방 많이 들어본 말이죠. 동서남북 사방을 얘기를 합니다. 12띠는 12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의 달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 12띠가 계절과 방위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해, 자, 축 이 세 개의 동물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모여서요. 방위로는 북쪽, 그리고 계절로는 겨울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띠, 돼지띠, 쥐띠, 소띠는 같은 속성, 오행으로는 수의 성격을 갖게 되고요. 수는 곧 겨울이거든요. 겨울의 성격을 갖게 되고 방위로는 북쪽입니다.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뱀띠, 말띠, 양띠 이 세 개는 여름을 나타나게 되고요. 오행으로 보면은 성격상 불을 성격을 갖게 됩니다. 이 12개의 띠들이 서로 방위와 계절을 나타낸다는 거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삼합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세 가지 띠들은 서로 같은 속성과 서로 화합이 잘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4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고 결혼한다 그런 게 있습니다. 즉 4살 터울로 있는 띠들, 이 세 개의 띠들은 서로 죽이 잘 맞는다는 거죠. 속성이 같기 때문에 서로 잘 화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삼합이라고 그럽니다. 자, 12간제 띠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호랑이 띠는요, 말띠 그리고 술띠, 즉 개띠하고 서로 합이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인오술 삼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12간지 삼합은 몇 개가 나올까요? 4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가지의 삼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삼합에 소속되는 서로 합이 드는 동물들, 띠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앞서서 봤던 인오술 삼합이고요. 호랑이띠, 말띠, 그리고 개띠는 같은 속성을 갖습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는 오행상을 특성을 가져요. 계절적으로는 여름이고요. 이것의 반대인 겨울, 그것이 바로 신자진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 쥐띠, 그리고 용띠는 신자진, 겨울의 속성을 갖게 되는 거죠. 삼각형을 잘 보시면은요, 정확하게 서로 반대가 되는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여름과 겨울은 반대고, 방위로 봤을 때는 남쪽과 북쪽이 반대인 것과 똑같은데요. 이 세 개의 그룹들이 같은 속성을 갖는다, 삼합에 해당된다는 그룹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묘미, 봄에 해당되는 해묘미가 있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그리고 양띠는 또 하나의 같은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요. 사유축, 뱀띠, 그리고 닭띠, 그리고 소띠들은 또 같은 속성을 가지면서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사유축, 뱀띠 그룹은 가을을 갖게 되고요. 계절적인 특성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원리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삼재가 만들어지는 원리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12간지를 보았습니다. 쥐띠로부터 시작돼서 12개의 띠, 그리고 12개의 띠들은 서로 충한다, 충돌하는 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호랑이띠는 원숭이띠하고 충돌한다고 그랬죠. 근데 원숭이띠는 서로 친한 그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삼합이죠. 원숭이띠의 친구들, 삼합에 해당되는 띠들이 바로 쥐띠하고 용띠입니다. 그래서 신자진입니다. 한자로 보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22년에 보면 호랑이띠가 되면은 원숭이띠들은 약해지고 원숭이와 같은 속성 삼합에 해당되는 쥐띠, 용띠는 같이 약해지고 그래서 삼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하나의 충의 원리로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12지신살이라고도 하고 방과 합의 사방과 삼합의 충돌이라고도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계절적인 충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12개의 띠들은 계절을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호랑이띠로부터 시작되는 여기 호랑이, 토끼, 용띠들은 어디였죠? 계절상 봄입니다. 즉 봄이 시작되는 호랑이띠가 되면은 봄이 시작이 되는 거죠. 3년 동안 봄이고요. 3년이 지나면 뱀띠로부터 다시 여름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원숭이띠로부터 가을이 시작이 되고 돼지띠로부터 겨울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면 12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삼재는 각 계절의 처음인 호랑이띠와 뱀띠와 원숭이띠와 돼지띠에 해당이 되면서 삼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사방 이론에 따라서 호랑이띠가 되면은 봄이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약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누구의 겨울? 삼합띠의 겨울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원숭이띠 그리고 쥐띠, 용띠는 삼합을 이룬다고 그랬고 이 삼합은 오행적으로
물의 성질을 가지고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방 이론에 의해서 봄이 시작이 되면 삼합의 겨울들은 약해진다. 그래서 삼재에 빠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재는 3년마다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 호랑이띠, 뱀띠, 원숭이띠, 그리고 돼지띠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삼재가 만들어지는 원리까지 이해를 했으면은요,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사주팔자를 보면 되겠습니다. 사주라는 것이요, 연, 월, 일, 시 이렇게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졌다. 기둥주자입니다. 그리고 팔자는 그 4개를 하늘과 땅으로 나누어서 각각 아래에는 띠들을 집어넣고 위에는 갑을병정 무기 경신인계 10개의 글자를 집어넣어서 각각 연, 월, 일, 시에 해당되는 8개의 글자들의 합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사주팔자입니다. 사주팔자 중에서 삼재에 해당되는 것은 연에 해당되고요. 이 아래에 있는 8글자 중에 하나, 신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이 그림을 예를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8글자 중에서 단 한 글자만 삼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크게 보면은 8분의 1 정도의 영향을 받는다. 만일에 삼재 이론을 믿는다고 쳐도요. 그 정도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재가 사주의 전체를 지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과장된 개념이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리에서는 태어난 해보다는 태어난 날짜가 더 중요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삼재가 해당되는 연, 띠에 해당되는 연보다는 태어난 날에 더 중요성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삼재에 대한 해석, 그리고 삼재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재는 굉장히 3년 동안 지속되는 재앙이다. 이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것은 과장된 개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재라는 개념을 현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계절의 순환 또는 차고 기움의 순환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되고 낮아지면 또 높아지게 되는 순환을 겪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순환을 겪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따라서 사람도 높아질 때가 있으면 낮아질 때가 있고 낮아질 때가 있으면 또 높아질 때가 있는 그런 순환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삼재가 무조건 다 나쁘다. 그리고 삼재에는 정말 재수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내가 잠깐 에너지를 비축하는 시기, 업이 있었으면 다운이 있는 시기, 그리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기, 이렇게 긍정적인 힘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내 운명과 운이 더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재라고 하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3년 동안 정말 재수가 없는, 전 국민의 4분의 1이 재수가 없는 그런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변화의 시기이구나. 내가 다른 시도를 해야 되는 시기이구나. 그렇게 능동적으로 운명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보는 것이 현대적인 삼재에 대한 대응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주의였습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